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해 볼 텐데 산업은행의 하나오션 지분 매각과도 일정 부분 좀 관련이 있습니다. 어제 뜬금없이 나왔던 저 LS그룹과 한진그룹의 MOU 결성, 자 거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. 한진그룹과 LS그룹이 미래 사업을 위해서 동맹을 결성한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. 동반 성장과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해서 업무 협약 관련한 MOU를 체결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동반 성장, 주주 이익 극대화, 이 한진과 LS가 뭘 어디서 만나지라고 했는데 미래 산업입니다. 우주 산업, 항공 산업, 그리고 도시 하늘을 나는 차 있지 않습니까? UAM 부분에 있어서 두 기업이, 두 그룹이 합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나 느닷없고 뜬금없죠. 왜 갑자기 LS와 한진은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라고 살펴보니까 그 둘의 교집합에 이 호반그룹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었다. 그럼 결과적으로 이 호반그룹에 대한 이 지분 매집에 대한 향후 있을 공격의 공동 대응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.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LS그룹의 정점은 LS고요. 한진그룹의 정점은 한진칼인데 이 둘의 지분 구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호반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. 왜 하필 갑자기 LS와 한진이 이렇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? 바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뭐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는 연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상법 개정 통과를 이제 시키고 빠르게 진행하겠다. 뭐 PBR 한 배 안 되는 곳들은 또 뭐 각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만약에 일정상으로 보면 올 가을에 뭐 통과되면 이제 공표 실행까지는 1년이잖아요. 공표 후에. 그럼 당장 내년 9월에는 우리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건데 이 이슈가 떨어지니까 지금 지주회사들 뭐 우리 종목 중에서 무슨 홀딩스 붙은 이런 회사들 지금 다 떨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와중에 지금 한진칼이라든가 LS처럼 불편한 동거를 일정 부분 공격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발빠르게 먼저 좀 행동에 나선 게 아닌가. 지주사 지키기 동맹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.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놓고 보면 현재 단일구로요. 단일로 최대 주주는 이 조원태 회장이 아닙니다. 한진그룹이 거의 18%를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조원태 회장 이렇게 우호 쪽 가게를 보면 여기가 또 높기는 하지만 결국은 한진칼이고요. 2대가 델타항공 그리고 3대가 한 10% 들고 있는 산업은행인데 잘 보십시오. 이 델타항공이라든가 산업은행이 지금은 조원태 회장 쪽이지만 앞서 하나오션의 산업은행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산업은행은 떠날 사람이고요. 이 델타항공이라는 것도 조원태 회장 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CEO, 기존의 경영권 세력을 우호표를 던지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지분 구성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현재는 조원태 회장과 그 가게 일부에서의 한 18%가 있고요. 델타항공 14, 그리고 산업은행 10%. 저기가 다 일단은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떡하니 호반건설이 한 18%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만에 하나 산업은행이 우리도 빠질래라고 해서 저 10%가 빠져나간다? 그러면 이제 지분 대결 펼쳐지게 되고 델타항공은 막 적극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 쪽이 아닙니다. 이기는 편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진그룹, 한진칼의 저 호반건설의 17.45%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산업은행하고 델타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절 부분에 있어서의 전쟁, 경영권 전쟁도 가능한 것이 한진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호반그룹은 계속해서 이래저래 좀 이렇게 쿡쿡 찔러 보고 있습니다. 지난 직전 주총 때도 가가지고 이사 보수안도 올리는 거 막 반대 의견도 내고 우리는 살아있다. 뭐 이런 이제 계속해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이 앞으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, 여러분. 가정인데 정말 상법 개정이 빠르게 통과된다. 통과되면 이제 내년 가을 뭐 시행이 된다. 아마 세계적인 행동주의 펀드들요. 대거 국내 증시를 다 찾아올 겁니다. 아마 지금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좀 행동 못하지만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 막 뛰어들겠고 호반을 에게 뭐 러브콜을 보내는 사모펀드가 나와가지고
둘이 팀을 꾸린다. 이러면 이제 한진칼도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돼서 이번에 LS라는 또 하나의 동맹을 맺은 것이 수가 있다.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. 그럼 LS그룹은 어떤가? 지금 LS그룹은요, 이 호반그룹과 또 정면적으로 소송전이 붙어 있습니다. LS전선과 이제 호반그룹의 자회사죠. 이 대한전선이 두 건의 소송이 있는데요. 첫 번째 것, 이거 배전 시스템, 버스덕트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LS가 승리를 한 것 같아요.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이었는데 2심도 승소를 해서 한 15억 정도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, 아니 여러분 15억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리냐 하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게요. 또 하나의 소송이 더 있거든요. 그게 이제 1조짜리 소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간 사이에 호반이 또 들어갔거든요. 지금 LS로 침투를 해가지고 LS 지분 3%를 확보한 것이 일단 호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두 번째 소송, 이게 해적 케이블, LS 전선이 갖고 있는 그 해적 케이블 기술을 대한전선이 이제 탈취했다라는 아직은 의혹입니다.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.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이제 탈취 쪽으로 결과가 나면 바로 LS전선은 대한전선 이제 소송 들어가겠죠. 그게 거의 조단위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반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돼서 지금 3%를 LS를 매집한 것의 의도를 좀 본다면 이 LS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경영권 문제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LS 쪽을 놓고 보면 LS 그룹의 정점에 LS가 있고 그 구씨 뭐 이런 오너가 거의 뭐 꽉 잡고 있습니다. 자사주도 15%가 있기 때문에 앞서 한진칼과 다르게 경영권 분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분 3%가 있다라는 게요. 여러분 상당 부분 해당 경영권을 거슬리게 하고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. 가령 장부 보여달라는 거 가능하고요. 주총도 소집할 수가 있고 해임도 가능합니다.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3%이기 때문에 지금 호반이 갖고 있는 LS의 이 지분 3%는 상당한 이제 존재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요.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제 LS그룹도 한진그룹과 이번에 손잡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게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LS그룹은 일명 쪼개기 상장을 무더기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구회장이 뭐 엉뚱한 발언에서 세간에 막 비판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? LS 이링크 있고요, 에식솔루션스 있고요, M&M 있고요, EV 코리아도 있고요. 저거 이제 막 느닷없이 쪼개기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재벌 오너들 특유의 이제 저런 정말 기존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태하게 하는 참 정말 엉뚱한 짓인데 지금 호반 입장에서는 자기네 소송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지분 3%를 가지고 저 쪼개기 상장을 발목 잡을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호반 목소리를 내는 거죠. 아니, 왜 LS 저 쪼개기 상장하느냐, 못하게 하느냐. 그렇게 된다면 LS그룹은 저렇게 막 쪼개기 상장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LS그룹은 또 한진과 손을 잡고 이제 호반과 맞대응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 좀 내밀면 아직까지 이제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여러 가지 확률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지주회사들 쪽에 행동주의 펀드 모으게 되고 그런 와중에 한진칼이라든가 또 특히 LS처럼 이런 쪼개기 상장을 계획하고 이런 곳들은 오히려 집중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,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의 작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.